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투자자들이라면은 알아서 전혀 나쁠 것 없는 좋은 소식들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을 상대를 할 때, 언론에서 어떤 정보들이 왔었을 때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추어들이 해석하는 방식과 우리와 같은 프로 테슬라 투자자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당연히 아마추어들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테슬라라는 회사 역시도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는 테슬라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고객들이 반드시 최고의 상품만을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살아왔던 환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향들, 선호도들, 그리고 접한 여러 가지 마케팅 포인트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해당 상품을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테슬라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고 테슬라가 거기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제 인식이죠. 그 이유가 중국에서 너무나 많은 군소 브랜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전기차 군소 브랜드들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야금야금 테슬라의 매출을 빼앗아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들 회사들이 이제 위기에 직면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BYD가 30%가 넘는 할인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걸었죠. 자, 그리고 나오고 있는 재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본 정보이긴 한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중국의 군소 전기차 브랜드가 약 47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BYD, NIO, XPeng, 리오토 그 이외에도 40개가 넘어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존재를 하는 것인데, 자, 이 회사들의 재정 상태가 과연 어떨까요? 말 그대로 하시는 바와 같이 참혹한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리오토 그리고 니오, 엑스펑 요 세 가지 회사 중에서 놓고 봤었을 때도 아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리오토 외에는 리오토가 PR이 26입니다. 자, 워낙 흑자 전환을 하기 힘든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리오토만이 유일하게 PR이 26.35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외의 브랜드들은 PR이 없습니다. 아마 45개가 넘어가는 이 군소 브랜드들 거의 대부분이 BYD나 리오토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PR이 없는 말 그대로 적자 상황인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내년부터 야, 너희들이 이제 충분히 우리가 보태줄 만큼 보태줬으니까 너희들이 좀 알아서 좀 각자 좀 해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라고 2026년도부터 보조금 폐지를 하기로 일단 현재까지 잠정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회사들이 보조금을 받다가 지금 경쟁도 너무 치열한 상태에서 과연 내년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살아남은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테슬라의 매출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하나, 둘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을 계속 좌시하고 있지만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관련돼서 종사하고 있는 인구수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살짝 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전기차 관련 일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인구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실직을 하게 될 경우에 중국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3천만 인구가 절대 작은 인구는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 정책을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에 보조금의 수위를 그렇게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가져가지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상당수의 브랜드들이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지금보다는 더 높은 주간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경쟁 구도에서 뭐 내년부터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가형 전기차가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곧 나오잖아요. 그 부분 역시도 지금 현재 전기차의 매크로
상황과 맞물렸을 때 아주 적절한 시점에서 저가형 전기차가 런칭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레거시 브랜드가 하나 있죠. 쉐보레. 쉐보레가 중국에서 곧 철수를 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지금 2019년도 자료를 제가 봤는데 2019년도에 쉐보레가 중국에서만 60만 대에 가까운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당연히 내연기관 차겠죠. 자, 그런데 2024년 작년도에 5만 대 수준에 불과한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것이죠. 불과 4, 5년 만에 말이죠. 자, 근데 올해 더 심각합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쉐보레가 팔고 있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5,200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에 팔았던 전체 자동차 판매 수의 물론 4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10분의 1 토막이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쉐보레가 사업 철수를 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래서 뭐 딜러샵 같은 경우에 몇 군데가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공공연하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쉐보레만 유일하게 경영을 못해서 경영 실적이 악화돼서 중국에서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인가? 자, 다른 레거시 기업들의 상황 역시도 만만치가 않죠. 물론 한국 브랜드이긴 합니다만은 현대와 기아차의 지금 중국에서의 퍼포먼스가 좀 안타깝죠. 과거 대비했을 때 여전히 매우 낮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전기차 브랜드들 이게 등장을 하면서 전기차 매출이 올라가면서 현대 기아차가 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자, 독일 3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내년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와 BYD의 이 양강 구도가 더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니오2라든지 엑스펑, 니오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보다 보조금 혜택은 적고 물론 경영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리를 그래도 차지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군소 브랜드들이 대거 구조 조정에 가까운 그런 일을 당하면서 많이 시장이 좀 클리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레거시 기업들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이 여전히 테슬라계의 메인 시장인데 지금보다는 더 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한껏 경쟁 구도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테슬라는 지금 50조가 넘어가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중국 사업에서 아주 탄탄하게 재정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쟁 구도에서 더 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테슬라는 굳건하게 중국에서의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유럽의 판매량이 나왔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노르웨이가 그래 뭐 213% 올랐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전부 다 피를 받지 않느냐, 완전히 거의 나락으로 간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투자하지 않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그냥 고지god대로 그 행간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믿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르웨이에서 213%가 이제 늘어났는데 2,600대가 5월 달에만 팔렸어요.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768대인가요? 1,700대가 넘어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량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자, 프랑스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53%가 마이너스였나요? 근데 그게 600대입니다. 600대가 덜 팔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고 포르투갈, 이 나라들의 수치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 덴마크는 나온 것 같아요. 덴마크도 한 600대, 500대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합쳐봤자 1100대가 마이너스예요. 자, 나머지 국가들 왜 수치가 안 나올까요? 몇백 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 그 언론에서는
그 기사를 낸 미디어에서는 테슬라를 까기 위해서 냈는데, 뭐 68%나 이제 마이너스 났다고 하는데, 고작 보니까 뭐 몇백 대밖에 안 빠졌어요. 뭐 100대, 200대. 그러니까 그 수치는 달랑 빼놓고, 그나마 좀 나왔다고 하는 프랑스와 그리고 덴마크만 그렇게 수치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뭐 테슬라가 완전히 폭망에 가까운 유럽 나라에서의 매출 하락이 있었다고 하는 그 나라들의 전체 이제 판매 감소 그 인도량을 다 합쳐봤자 노르웨이에서 1700대 상승을 했었던 그 수치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자, 근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르웨이에 대한 213%의 상승분은 뒤로 빼고, 타이틀 기사가 뭐였습니까? 유럽에서 테슬라가 완전 슬럼프다. 완전히 절고 있다는 기사에 타이틀을 먼저 넣었죠. 물론 한 회사 같은 경우, 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에서 테슬라가 아주 의미 있는 선전을 했다. 하지만 유럽 전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나마 착한 미디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유럽 언론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냈을까요? 그것이 뭐 미국에서 나온 기사든 뭐 상관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테슬라가 언론사에다가 돈을 안 줘요. 포드와 GM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조 단위의 광고 후원을 미디어에다가 합니다. 와, 이렇게 조 단위로 간다.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좀 너무 너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에서만 50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50개 나라에다가 광고 선전비를 언론 미디어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 단위의 규모의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테슬라가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사라졌으면 좋을 회사, 그러니까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되게 위협적인 존재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었을 때 그것을 왜곡하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 정보를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형태로 내는 그런 패턴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미디어에 CEO를 하더라도 당연히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나갔냐고 할 것 같아요. 왜냐? 다른 회사에서 우리는 광고 후원을 받고 있는데 돈 땡전 한 푼 안 주는 회사에서 회사에 관련된 좋은 기사를 쓰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최고 책임자가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자,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테슬라 투자자들을 풀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단순하게 유럽의 판매량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이제 조롱을 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은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노르웨이만 그렇게 판매량이 늘어났을까요? 자, 노르웨이가 신차가 출시되잖아요. 신차 10대 중에 9대가 전기차입니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도 테슬라 입장에서도 노르웨이가 신차 10대 중에 9대가 전기차인데 그 시장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시장이 인구 530만 밖에 안 되는 노르웨이지만은 거기에 전기차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판매량을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프랑스나 뭐 누구나 다 아는 노르웨이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있는 유럽의 나라죠.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프랑스에서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노르웨이가 훨씬 중요하죠. 프랑스에서 10대 중에 전기차가 몇 대 나갈 것 같습니다. 몇 대가 팔릴 것 같습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 북유럽에서 워낙 전기차의 신차 판매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제대로 침투를 해가지고 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램프업이 지금 한창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었을 때 기가 베를린에서는 일단은 신차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전기차 비율이 높은 노르웨이를 먼저 물량 지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다른 국가들이 판매량이 안 된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치킨집에서 후라이드하고 양념을 팔아요. 테슬라가 그냥 치킨집이라고 할게요. 후라이드와 양념을 파는데 지금은 후라이드 치킨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념 치킨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RWD를 유럽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RWD가 치킨집으로 말하면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후라이드 치킨은 양념 치킨 중에 어디가 더 많이 나올까요? 후라이드 치킨이 더 많이 나가죠. 실제로 유럽에서 RWD가 AWD보다 훨씬 많이 팔려요. 근데 이 RWD가 아직 양산이 안 들어가서 유럽에다가 퍼지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국가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지금은 일론이 얘기한 것처럼 수요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산의 어떤 그 부분을 공급을 제때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판매량의 감소다. 그래서 지금 세일이, 일단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가 너무나 극우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해 가지고 매출이 떨어졌다. 물론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매우 미미하고 이제 도저히 수량자들도 물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RWD에 대한 이야기가 저 밑에 나와요. 근데 그게 결정적이죠. 아니, 후라이드하고 양념치킨 중에서 후라이드 치킨을 안 파는데 당연히 그 부분을 정상 참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아마 테슬라가 해당 언론사에다가 한 10억이나 100억의 광고군을 했다고 한다면은 테슬라가 지금 유럽에서 대박의 조짐이 곧 보일 수 있다. RWD가 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RWD가 제대로 출시가 돼서 나간다고 한다면 이 주력 모델이 제대로 런칭이 되면은 테슬라가 유럽에서 완전히 날개를 달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나오죠. 왜냐? 또 말씀드릴게요. 테슬라는 언론사에 돈을 한 푼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좋은 이야기만 여러분들께 하진 않고 있죠. 지금 RWD가 여전히 유럽에다가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테슬라의 생산에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가 베를린에서 유럽의 수요를 제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롱레인지는 나가는 것 같은데 RWD가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414.5달러의 정고점을 돌파했었던 작년 연말에 그 정고점을 돌파하고 난 뒤에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테슬라의 2025년 키워드라라 말씀드렸었죠. 그게 바로 생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요걸 얻어먹었던 게 지금 414.5달러의 정고점까지 뚫어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너 왜 이렇게 또 심각하게 얘기하냐? 아니, 그 좀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냐? 근데 저는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닌 투자자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생산 문제가 가장 키 이슈가 될 수 있다. 그 당시에도 주니퍼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테슬라가 지금 생산 문제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주니퍼를 램프업을 하는 속도가 지금 램프업을 한 지 2달, 석 달이 지금 훨씬 넘었는데 여전히 지금 유럽에서 RWD가 제때 지금 런칭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인벤토리 있죠. 차에 그 인벤토리 센터에다가 테슬라의 전기차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있어야지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인벤토리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인벤토리에도 차들이 지금 완전히 비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생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가형 전기차에 램프업을 해가지고 지금 기존의 일부 모델 Y의 라인을 지금 저가형 전기차에 그 라인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제때 못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에 문제가 없다고 일론이 말한 부분들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냉정하게 봤을 때 테슬라가 생산에 지금 문제가 지금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주력 모델인 RWD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테슬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에 대한 정보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대로 테슬라에 호의적으로 기사를 써주는 그런 미디어는 없다. 테슬라가 그들을 어떻게 보면 생존에 위협을 할 정도로 이단아처럼 그렇게 광고비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테슬라 투자할 때 잘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자, 그렇다면은 유럽에서 RWD가 제대로 런칭이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인벤토리 센터 자체도 재고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제때 예약이 들어오는 대로 이제 나간다고 한다면은 유럽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 지금 노르웨이가 그 신호탄을 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서 나올 수 있는 판매량의 부진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생산적인 이슈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의 전기차 상황과 쉐보레의 몰락, 그리고 유럽에서의 판매량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